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공동대표 김현아입니다. 제 아들은 중증 자폐성 발달 장애인입니다. 혈기왕성한 30대 성인 남자이며 도전적 행동이 심해서 시설에서 몇 번이고 쫓겨날 위기를 당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자 재작년 겨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명을 고심하던 저는 정신장애인의 성녀이신 딘프나로 세례명을 정하고 딘프나에 맞는 사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펴온 10년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저는 3년 전부터 거세지는 아들의 퇴소 압박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지난 14일에 청와대에 시설 퇴소는 사형 선고다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포항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거주시설 부모회의 용기를 얻어 전국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7월 23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 앞에서 탈시설 정책 반대 집회를 하고 8월 17일에는 국무총리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는 탈시설 로드맵을 강행하지 않겠다. 시설 강제 폐쇄와 신규 입소 금지 및 신규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입소 대기자 문제, 입소 대기자 국가에서는 625명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한 10,000명 정도를 말씀하는데 그 간극을 상황을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뿌리가 되었던 향유의 집에서 있었던 폐쇄 과정의 인권 침해 과정도 조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저는 적지 않은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무엇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시설 퇴소는 사형 선고다. 차라리 동반 안락사를 허용하라고 외쳤을까요? 현재 부모들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제적 탈시설 정책은 엄연한 폭력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정원을 축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을 해체하여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의 무연고 장애인들은 동의서도 없이 시설에서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소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범죄 행위인데도 국가가 이를 묵인하고 탈시설 정책이 장애인을 인권 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니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탈시설 정책이란 말입니까? 또한 탈시설 정책에 맞추어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도전적 행동과 문제 행동이 많은 장애인이 먼저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중증 발달 장애인은 미신고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급기야 작년 3월 평택의 미신고 개인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거주시설의 입소 정원이 축소되고 신규 입소를 막는 바람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입소를 기다리는 중증 발달 장애인 대기자들 가정은 죽음을 오가는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왜 장애인 복지법 6조 중증 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이 장애인 복지법의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계십니까? 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립을 강요하십니까? 이것은 국가가 행하는 폭력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문제 행동은 이게 그치지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문제 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타인을 구타하기도 하고, 자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들을 대학병원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느 틈에 가게에 가서 난리를 피워 경찰차에 실려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에서도 제일 돌보기 힘든 대상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째서 자립이 대상이 되어 시설에서 나와 자립주택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자립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입주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계속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다 없앤 후에 자립지원주택에서 살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부는 탈시설을 말합니다. 무책임한 탈시설 정책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장애인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만들고 그 부모를 예비 살인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먼저 중증 발달 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과 그곳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틀어주세요. 저는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자폐 아들을 살해한 가슴 아픈 모정이라는 2019년 4월 3일 기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증 자폐증을 앓던 40대 아들을 60대 어머니가 목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받아주질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아들을 보낸 뒤 그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깨어난 뒤 처음 했던 말이 내가 그랬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양육 과정에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제가 이 엄마가 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정책 하에서는 그 부모와 형제까지도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 죽는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부모의 사후에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가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보장한 중증 장애인의 보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달 장애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4조에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의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발달 장애인법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아니할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부모 혹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런 정책을 강행하시는지요? 현재 올해 4월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약 263만 3천 명입니다. 그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2만 9,700명, 그리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2만 9,700명 중에 2만 3,700명이 지적 자폐성 장애입니다. 다시 말해 거주시설 이용의 80% 정도가 중증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탈시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사람들은 대부분 신체 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사실 탈시설을 외쳐야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너도 자립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까? 셋째,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탈시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08년 정부가 비준한 UN 장애인 관리 협약을 살펴보겠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하면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19조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 가정의 형태를 강요받지 아니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시설에서 나가 자립하고 싶은 사람들의 탈시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탈시설 로드맵에 나타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률이 33.5%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들의 주거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59.2%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거 결정권도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 조사에 한계는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 가능한 사람은 거주시설 전체 이용 장애인의 28.5%입니다. 이들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80%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립 의사를 표현한 사람은 2021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 전수 결과 조사를 존중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넷째,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 요양원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100명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설 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니 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주시설에서만큼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지역사회로 내보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대부분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자립지원주택은 단독 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그때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주시설을 다 없애고 난 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아이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죽은 후에는 살 곳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에 중증 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탈시설 지역사회 로드맵을 강행하려면 중증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동반 안락사를 허용하라. 어차피 우리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자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 교육, 재활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역사회 안에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복합 서비스 집중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면 1만여 명에 달하는 입소 대기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들도 가족 가까이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최선인 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살핌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져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시설과 가정과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 정책은 중증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야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중증 발달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유경천 주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피에타상 앞에서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엄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세상을
향해 정의의 종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공동대표 김현아였습니다.